직접적 건강 비결을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 글로벌 건강쇼 땡큐 땡큐.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미녀 글로벌 메신저 두 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대표 건강 박사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수국화 이탈리아에서 온 시끄러운 건강 선도사 크리스티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그리고 우리 든든한 땡큐 주치 두 분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단하겠습니다. 땡큐 주치 김시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거침없이 참견하겠습니다. 땡큐 주치 한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하고 활기차게 땡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주제, 염증의 불씨가 당신을 태운다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만성 염증성 질환을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강 트러블 메이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가하는 댄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좋아. 땡큐가 딱 좋아. 딱이야 딱이야. 글로벌 건강쇼.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홍주입니다. 우리 이거 로봇송으로 하면 되겠다.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딱 좋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혹시 두 분은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땡큐 오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왼수 같은 우리 남편 백승일 씨라고 천하장사 등치 큰 그분 때문에 살이 90kg가 조금 넘게까지 쪘었어요. 아이고나. 콜레스테롤의 중성지방 수치도 높은데 염증 수치가 48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주 씨가 말씀하신 염증 수치 48이요. 원래 정상 범위는 0에서 20까지예요. 48이면 많이 높은 수치고요. 보통 염증 하면 몸 안에 고름이 잡혔을 때에도 이렇게 48 높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일시적인 수치면 모르겠지만 이런 높은 수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면 홍주 씨 몸은 이미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닐까, 마치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보통 결혼하면 모두가 다 좀 이렇게 행복의 살로 좀 찌잖아요. 이게 사라지니까. 승희 씨가 천하장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보통 남자들보다 먹는 양이 틀려요. 그래서 같이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막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서 많이 먹으면 자주 먹고 많이 먹으니까 자주 나 안 돼 배불러 그러면서 습관처럼 먹는 걸 따라하고 같이 먹자고 뚫어드리죠. 그러니까 밤마다 막 야식을 먹어대고 막 이러니까 살이 거의 한 40kg 가까이 쪘어요. 예, 엄청나게 진짜 그래갖고 그때는 천하장사 우리 백승희 씨 등판보다 제가 더 넓었어요. 정말 얼굴이랑 목이랑 사이즈가 똑같고 진짜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든할 정도로 그렇게 쪘었어요. 그런데 예. 사실 세계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달아가는 거, 살찌는 거 그게 평생이에요. 그래요?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살찌고 났더니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예, 특히 계단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통증이 더 있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무릎이 많이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연골이 한쪽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깨도 많이 결리고 팔도 저리고 게다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소변에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신장염이라 그래가지고 약도 꾸준하게 먹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좀 피곤하거나 하면 지금도 살짝씩 재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언니도 제가 알기로는 좀 엄청난 네. 걸 겪으셨다고 네. 알고 있는데 궁금해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9년 전에 활액막 6종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브런치 카페 같이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물도 안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 나 진짜 암 걸리겠다 막 그랬는데 딱 암이 걸리더라고요. 2015년에. 예, 그러면서 치료 다 하고 네네. 잘 다스리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4년 전에 림프에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건강에 고민이 되게 많고 어떻게 하면 몸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이거 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아니 저기 김현정 씨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러니까 못 가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무섭네요. 아 근데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만 보면 굉장히 좀 강인한 그런 굉장히 여성의 건강하신 것 이미지가 같아요. 있으셔서 그렇게 큰 병들을 또 이렇게 연달아서 겪으셨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활막 육종암? 활액막 6종. 활막 육종암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는 혹시 선생님 어떤 암일까요? 네, 암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암이에요. 일단은 우리 몸에 관절이 있죠. 네. 관절, 뭐 예를 들면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인대가 겉에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골 사이를 보호하는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는데 윤활유 같은 겁니다. 그 윤활유 같은 활액을 감싸주는 막이 있는데 바로 이게 활액막입니다. 그런데 이 활액막 여기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흔하지 않은 암이고요. 그런데 이게 4기 정도라면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그리고 종양의 크기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암이 한 이만했고요. 그래서 잘라냈는데 와이드 수술해야 된다 해서 그 활액막이 한 이만하더라고요, 근육이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냈어요. 어머머. 아이고. 아니 근데 종양이 그렇게 커졌으면은 통증도 꽤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제가 원래 4살 때부터 무용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무용도 하고 이제 크면서 발레 현대도 하고 했는데 한 40대까지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항상 다리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직업병처럼.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래서 검사를 갔더니 활액막 6종암이라고 해서 진짜 아직도 저 중증 코드가 있거든요. 아직도. 예.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암이 너무 무섭죠. 무서워요. 사실 우리 엄마도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4년 전에 폐암으로 4기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같이 옆에 길게도 못 해주고 아직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암은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이제 좀 건강해지려나 싶으셨을 때 또 한 차례 큰 위기가 네. 찾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암 수술한 부위 옆에 림프가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네. 무릎 안쪽으로. 근데 그게 막혀서 다리가 막 코끼리처럼 붓더라고요. 무릎부터 딱 보스만 빼는 데까지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림프가 종아리 있는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림프는 또 이게 한 번 망가지면은 못 살린대요, 정기관처럼. 그래서 걔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0.02mm래요. 그게 림프관이. 예. 그래서 걔가 돌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정맥이랑 림프랑 연결하는, 예. 그러니까 피로라도 도르라고. 그래서 되게 큰 수술을 했습니다. 힘드셨겠다. 네. 진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 건강에 있어서는 근본이 없는 긍정, 막연한 긍정 상태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김연정 씨는 암 수술을 하셨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생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분 다 암, 그리고 림프 질환, 그리고 비만과 신장염, 또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아픈 데가 틀린데 공통 원인이 있다고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어? 아니 제가 마음이 급해요. 예. 아니 오늘 주제 아닌가요? 만성 염증 아닌가요? 만성염증 정답입니다. 네. 염증이라는 말을 한번 한자로 볼게요. 불꽃 염자에 증세 증자를 써서 염증이라고 해요. 자, 염자를 보면 일단은 불화가 위아래로 두 개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른다. 어디에? 우리 몸에. 우리 몸 어디에? 전신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우리 몸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불이 탄다고요? 원래 염증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요. 우리 몸이나 세포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네, 우리 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많은 상처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상태, 만성염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다양한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세계보건기구가 주목을 했어요. 만성염증성 질환이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쌓이면 혈관과 림프샘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홍주 씨처럼 예. 이 콜레스테롤이나 예. 중성 지방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무릎이 시리고 아픈 통증, 이 관절염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또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염에도 걸릴 수 있어요. 신장염, 관절염 할 때도 염증이에요. 그리고 김영정 씨처럼 암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만성염증이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만져도 아프고 이게 닿아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뭐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담요나 이 매트 위에서 꼭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파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해외 유명인 연예인 중에서 만성 염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뭐 있다는 걸로 알려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그 셀레나 고메즈가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를 앓고 있는데 셀레나 고메즈는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 만성 염증 때문에 신장이 손상돼가지고 이식도 받았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사실 나도 한 명 생각났어요. 네네네. 그 바로 할리우드 대표 그 섹시 스타 킴 카르다시안 있잖아요. 그 킴 카르다시안도 그 책 썼는데 그 책에 그 관절염이 있다고 공개했고요. 만성염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지속적으로 물 타오르고 있다고 그 병원이도 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염증에 노출되어 있고 염증하고 같이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이토카인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염증 상태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세포는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게 돼요. 그럼 그중에 돌연변이와 같은 암세포도 더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만성염증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깊게 절감이 됩니다. 또 오늘의 주제가 겨울철 만성염증의 재앙이에요. 아니, 이 겨울이 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체온은 1도씨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집니다. 정상 체온이더라도 신체 말단이 차거나 체온이 자주 바뀌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암 걸리기 전에 온도를 재보면 항상 저체온이었어요. 네. 그 체온 관리가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긴다면 에바 씨네는 만성염증 뭐 이런 거 엄청 취약한 거 아니에요? 아, 추우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평균 영하 10도, 20도 막 이런 게 엄청 춥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그럼 추운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일단 제가 살던 데는 보통 겨울에 한 영하 35도 정도. 어머나. 네. 여기 딱 그 온도만 상해서 또 20도가 하나 아니었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제일 추운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긴 한데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그 발열을 위해서 오븐 같이 된 데가 있었어요. 그 네네. 오븐이 되게 컸는데 약간 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로 위에 침대를 만들어서 약간 온돌처럼 네. 올라가서 이제 자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요즘 뭐 최신식은 저희는 벽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배관들이 많아서 거기로 따뜻한 물을 보내가지고 집 안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울에 틀면은 거기로 뜨거운 물이 돌아서 그렇게 이제 벽난방을 통해서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워낙 뭐 껴입기도 많이 껴입긴 해요. 그렇죠. 러시아 겨울 진짜 고생이네요. 사실 이탈리아는 한국보다는 안 춥거든요. 근데 북부는 알프스산에 가까이에 있어서 그냥 춥기도 하고 일교차도 심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면역력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일단 토마토. 토마토가 건강에 좋잖아요. 우리가 그 토마토 파스타 많이 먹잖아요. 진짜 좋은 건데. 진짜 많이 먹고. 그리고 폴렌타라고 하는 한국어로 따지면 걸쭉한 죽 같은 것도 먹거든요. 그 옥수수 가루를 물에 넣고 그려서 추울 때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건강쇼 땡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각 나라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로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겨울에 만성 염증을 키운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추운 날씨가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야 저희가 이 추위를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캐나다 북부나 알래스카처럼 이 평균 온도가 낮은 북극 지방에 사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어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다 추운 나라잖아요. 말씀드린 이 북유럽 5개국의 암 발병률이 기후가 따뜻한 인도, 태국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운 날씨로 인한 생활 습관과 함께 극한의 추위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데 요즘 또 막 관절염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막 반지 안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가 면역으로 발생한 염증은요, 보통 관절을 많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염증이 뭐 늘어나면은 우리 몸 다른 장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폐나 뭐 심장, 신장 같은 다른 주요 장기도 위협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여자는 무려 10.4배, 남자는 2.8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 씨 어머님도 지금부터라도 만성 염증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면 이 손목이며 뭐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하게 맞아요. 느껴지는 게 이게 추워서 염증이 더 활성화돼서 그렇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염증이 있는 사람을 차가운 얼음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환경에 한번 넣어볼게요. 반대로 따뜻한 물에 담그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 줄어들고 있네요, 염증이. 오, 대박. 따뜻한 물에서는 염증이 가라앉는 걸 딱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할수록 염증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네. 호흡기 질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비염도 있고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감기를 막 달고 살았어요, 거의. 그래서 학교를 그냥 밥 먹듯이 빠졌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감기가 아주 자주 걸렸어요. 어머, 네. 나랑 똑같아요. 뭐가요? 저도 감기를 늘 달고 살아서 비염과 천식이 너무 지금도 힘듭니다. 네. 네, 사실 이 겨울철의 만성 염증은요, 호흡기 질환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실내 환경이 있죠. 네, 거기에서 호흡기 점막이 많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면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심한 경우는 천식이나 폐렴 등으로 이 호흡기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어머나, 만성염증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겠네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어머나 겁만 잔뜩 주지 마시고 해결책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당연히 네. 해결책 알려드려야죠. 만성 염증 잡는 비법. 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One, two, three, four. Bubble, bubble. Sweet love, sweet dream. Bubble, bubble. Love me.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나마스테, 저 인도에서 온 두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아, 인도 분이시구나. 투물 씨. 나는 좋아. 나 이거 봐. 다나야, 엄마 보고 좀 움직이라고 해봐. 자기 왜 일로 와? 같이 해보자 이거. 운동하러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님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공주님처럼. 일어나 봐봐, 일어나. 다나, 캐치볼 갖고 와 봐봐. 아빠랑 하면 좋겠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기가 해. 아니, 여기 있어. 저는 이제 건강품은 많이 챙겨 다녀요. 제가 좀 아팠어요. 그 한국 처음 들어올 때 뭐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속도 안 좋고 하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 염증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던진다, 잡어. 아, 기분 좋게 좀 웃으면서 해. 지금. 나 기분 너무 좋아 지금. 그래도 힘든데. 웃고 있어. 너무 해피해. 너무 행복해. 참. 진짜 행복해. 아, 그럼 파도. 오, 아, 그럼 파도. 오. 자기 받아요? 아. 잘 받아. 잘 받아.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무 세게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오늘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안 움직인다고. 전 피곤한데 골탕 좀 먹여봐라 그러고 좀 세게 던지고 했었어요. 그만하자, 이제. 아예 힘들다. 나 이제 몸이 좀 풀리는데 몇 번 던지더니 왜 그만두는 거야? 아휴, 됐어. 힘들어. 아니야, 난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자기가 지쳤어? 자기도 운동 부족인 것 같아. 못 받더라고 공을. 운동을 했으니까 내가 마실 거 준비하고 왔지. 안 그래도 좀 날씨도 쌀쌀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따뜻해. 따뜻한 거. 먹어봐, 봐봐. 뭐죠? 약간 사골육수였으면 좋겠다. 어묵 그 국물 있잖아요. 약간 어묵탕 색깔이기도 해요. 이런 거 먹으면은 명령이 훨씬 높아져. 그치. 면역력이 좋아야지.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웬만하면 운동 나갈 때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먹으면은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준비하고 나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자. 저기 여기 좀 있어. 내가 좀 준비하고 올게. 이 아끼는 소금입니다. 성이 들어오면은 꼭 해야 되는 거 있어. 알겠어요. 기다려봐. 크고 작지? 아, 물이 조금 더 부어서 그렇지. 이걸 가자. 크고 작네. 그거 더 좋은 거야. 왜 난 작아? 자기는 자기만 많이 하는 거야. 나 기가 커서 그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각을 이제 소금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좋으니까 해 달라고 꼭을 해요. 와이프랑 같이. 진짜 습관이 중요한데요. 아, 참. 할까요? 아니 해야지. 아니 해야지. 같이 해. 아니 먼저 자기가 해.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그렇게 마시면 안 되죠. 왜 안 차?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랬지. 아니 일부러 아니고 그냥 많이 쏟아졌어. 조금씩 넣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조금씩 넣고 이거 조금만 더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성인은 조금 더 넣고. 와, 통으로. 입으로 강하게 해. 콸콸콸. 아, 진짜. 난리 났겠다. 와. 소금물이 아니고 바닷물이잖아요. 캐치볼 할 때는 아우 너무 알미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좀 복수하려고 했었죠. 이빨 관리 한국처럼 막 밥 먹고 입 닦고 뭐 그런 거 인도에는 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각을 하면은 입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 다 죽고 염증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각을 이제 소금이 몸에 좋은 거예요. 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소금 물로 가글만 해도 염증이 좀 줄어드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투물 씨 좋은 습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요, 이게 살균, 소염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충치, 잇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잇몸 염증과 붓기를 감소시키고 세균 번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소금을 가글하실 때는 저렇게 아내한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하지 마시고. 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맛소금이나 꽃소금처럼 다른 조미료가 함께 들어있는 거 이런 소금이 아니고요. 그냥 천일염, 죽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야?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 빨리 오세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리 하나. 어머니 식사 안 하셨죠? 안 했지. 인도 음식 해드릴까요? 좋지.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게. 아, 그래? 난 인도 음식 하면 커리랑 그쵸. 그 탄두리 닭요리 치킨. 있잖아요. 네, 탄두리 치킨? 오, 역시. 역시. 자, 인도 사람이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제는 거리 넣겠습니다. 향신료. 인도 냄새 나네 이제. 아, 맛있겠다. 오. 이제 제일 가장한 것이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요리 비법이 있으신가? 이것은 거리의 맛을 살려준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제 그 등증이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걸 태어날 때부터 먹었거든요.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이거 먹으면 염증이나 등증도 좀 가라앉히는 기분이 들고 몸이 따뜻하고 향도 좋아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윈도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먹는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글쎄요, 인도 사람들이 항상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마늘 넣으면 몸에 열이 좀 확 오르고 마늘은 진짜 몸에 좋잖아요. 저희 연정님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암을 이겨내신 그게 있으시니까 뭔가요? 혹시? 저는 생강을 끓여 먹거든요. 혹시 생강 아닐까요? 생강. 왜냐면 차도 끓이고 아까 즙도 내고 그런다. 와, 생강일까? 마늘일까? 자, 과연 투물 씨의 그 비법이 무엇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생강입니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한 거. 먹어봐봐. 생강 저도 자주 챙겨 먹긴 하는데 생강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강의 성질은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는 뿌리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의 따뜻하고 매운 성분이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 통으로 센 거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쭉 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요리하기가 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생강즙을 뿌린 샐러드? 저희 생각이 또 잡내도 없어지잖아요. 무슨 인도 식당 느낌이 와요. 배고파요.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세상에. 맛있게 됐어요. 맛있게 됐다. 잘 드신다. 장모님도 잘 드셔요. 잘 드셔. 여기 지금 생강즙 들어가니까 더 풍미가 좋은 것 같아, 카레가. 생강은 물론 거리의 맛을 찾아주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아서 옛날부터 아주 옛날 역사부터 생강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인도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인도는 아유르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유르베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한약처럼 약재로 몸을 고치는 그 법이에요. 근데 그 약재에는 생강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뭐 속이 안 좋으면은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끓여서 먹어. 이거 그냥 그 껌처럼 씹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약간 인도판 동의보감의 기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등증, 머리 아프거나 이제 소화 안 될 때 그 생강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강 먹고 속도 되게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 좀 많이 나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희가 인도인한테 시집을 갔대. 생강 때문에. 잘 맞아서 간 거지. 밝혀지는 결혼의 비밀. 투몰 씨의 이 건강한 건강 일상 잘 봤습니다. 이유 모를 통증으로 너무 고생이 심하셨던 투몰 씨의 건강 비법은 운동, 그리고 소금물 가글, 그리고 또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재배해온 식물입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한 5,000년 전부터 약용식물로 사용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이 생강을 류마티즘 관절염, 그리고 신경질환, 천식과 당뇨병 치료에 사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이 생강이 서민의 금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17세기 무렵 서양에서는 선원들의 멀미를 예방하고 소화 불량을 해소하려고 이 생강을 먹었다고 합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 특히 겨울철에 참 좋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그 투몰 씨의 건강 관리에 생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줬을까요? 생강 속의 매운맛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의 힘 덕분인데요. 먼저 진저롤은 이름부터가 진저, 그러니까 생강이 들어가죠. 오직 생강에서 추출이 가능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분이 항염, 항암, 항균 작용과 함께 DNA 손상 예방도 돕고요. 구역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쇼가올 또한 항산화와 항염에 도움이 되면서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위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면역이나 염증 같은 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 마늘도 좀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 마늘도 진짜 즐겨 먹는데 마늘보다 생강이 더 좋은 건가? 그거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이 식품별 항염 지수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염증 제거를 돕는다고 알려진 뭐 마늘 그리고 양파 뭐 이런 것보다 생강의 항염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생강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이 항염증의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 투물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도 생강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강에는 앞서 말씀드린 진저롤, 쇼가올 외에도 진저베렌, 테르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유효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염증과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성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통증 중 하나가 바로 요새 두통? 편두통? 네, 스트레스 때문에 네. 편두통. 맞아요. 오랜 기간 편두통을 앓았던 급성 편두통 환자에게 생강즙을 섭취시켰더니 섭취 이후에 점차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2시간 이후에는 통증이 무려 9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암투병 이후에 관절 염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강이 저의 이 고민을 도움이 될까요? 네, 김현정 씨의 이 고민도 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의 항염 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골관절염 환자 247명의 환자에게 생강 추출물을 6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무릎이 뻣뻣한 상태, 이런 관절염 증상이 크게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무릎 통증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생강즙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루푸스, 건선, 암 등에 대한 다양한 염증 질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계피랑 그냥 늘 끓여 먹어요. 뭐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생강이 근데 이게 체온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고전 한의학 동의보감에서는 체내 온도가 낮아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손발이 차고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냐? 한증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보 치료법을 활용합니다. 이 치료법에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생강입니다. 약용 생강은요, 대표적인 온열성 약재로서 소화 기능을 돕고 한기를 몰아내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예, 그렇죠? 네, 앞서 그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 감소와 함께 이 염증도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생강의 쇼가올 그리고 진저롤 성분이 체내에 쌓인 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쉽도록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영상 속의 비커를 저체온 상태의 우리 몸 그리고 비커 속의 빨대를 면역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병을 불러오겠죠. 이때 체온 조절을 돕는 생강즙을 섭취할 경우에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이 떨어진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생강이 체온의 밸런스를 맞춰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험 동물에게 생강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효소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생강이 체온을 올려줘서 면역력을 키워주니까 자연스럽게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 생강이 감기와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 생강 추출물을 아주 심한 기침을 유발한 실험 동물에게 섭취를 시켰어요.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기침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생강이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한 연구팀에서요, 기관지가 수축된 쥐에게 생강 오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관지가 이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그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가족 중에 고혈압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고모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짜게 먹으니까. 짜게 먹고 저도 걸릴까 봐 짜게 걱정되고 먹어. 혹시 생강이 혈관 건강을 시켜줄 수 있나요? 오늘부터 생강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합니다. 실제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손상을 방지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실제로 돼지에게 생강 추출물을 공급했더니 혈관 손상이 방지되는 것은 물론 관상동맥 이완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생강이 든 식단을 공급했더니 고혈압일 때 증가하는 ADA 활성이 감소되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강이 네. 요요가 오는 거를 방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설마. 생강이 거기까지 가능할까? 과연? 네, 이거 에바 씨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현대 모든 분들이 다 다이어트가 맞아요. 고민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강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만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한쪽에만 생강 분말을 섭취를 시켰어요. 그렇게 관찰을 했더니 12주 후에는 체질량 지수가 감소를 하고 대조군보다 체지방량의 증가세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지방이 감소하면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고지방 고탄수화물 시기를 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공급시켰더니 혈당이 조절되었다고 합니다. 생강 좋다는 건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손질이 너무 어렵고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껍질 깐 거 막 사거든요. 귀찮아서. 그쵸, 아니면 편으로 채 썰어가지고 막 이런 걸로 그냥 사다가 끓여 먹어야 되는 건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우려서 먹든 편으로 썰어서 먹든 아니면 씹어 먹든 요리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생강의 효능을 반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는. 왜요? 그럼 어떻게 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강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다 깎았는데 안 돼요. 다 아주 깠는데. 깨끗하게. 그런데 생강을 껍질째 먹어야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강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오, 드디어. 네. 자, 생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일이 있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촉진, 숙취 해소, 디톡스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디톡스? 특히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 2번 레몬, 3번 무화과, 4번 샤인머스켓. 다 진짜 맛있고 몸에 각각 다 좋다. 취해소, 소화 촉진, 다 디톡스. 자, 과연 정답을 어떻게 쓰셨을지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네 분 다 레몬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너무 쉬웠나요? 맞습니다. 이거 레몬입니다. 레몬이었습니다. 네, 레몬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요, 생강을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이 생강의 매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레몬과 생강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궁합이 아주 좋아요. 실제로 쥐에게 이 레몬과 생강즙을 함께 먹였어요. 그랬더니 진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생강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 그리고 레몬의 체내 산성 독소를 없애는 역할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기가 쉽지 않은데 레몬이랑 같이 먹으면 더 꾸준히 뭐 그렇게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약간 방송 보면은 이럴 때쯤 뭔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따뜻한 생강차 준비했습니다. 맛있을 함께 것 우리 같아요. 즐겨보죠. 네. 부담스럽지 않다. 너무 부드러워. 자, 우리 땡큐가 선택한 만성 염증의 개선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 생강.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생강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이 생강즙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권장량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강피가 생강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즙 선택하실 때 이 껍질까지 그대로 착즙한 생강즙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강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인 만큼 평소에 몸에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나 특정 알레르기 환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로벌 건강쇼 땡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염증, 또 항암, 뭐 여러 가지 병을 겪으면서 네.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함께
여기서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가 딱 좋습니다. 건강하게 염증 날리시고 통증 잡는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건강쇼 땡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글로벌 건강쇼 땡큐 땡큐. 김현정 씨에게 요가 동작 하나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봐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 요가가 엄청난 사실 수영이잖아요. 오. 집중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와, 예술이다. 어머나.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